LG전자가 지금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다면 HBM 말고 D램이나 샌디스크 같은 낸드 플래시 사업에 집중하면 어떨까? 와, 이 질문 정말 날카로운데요. 사실 비즈니스 전략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정말 화려해 보이지만 기술 난도가 너무 높고 엔비디아 같은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죠. 반면에 D램이나 낸드 플래시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말 그대로 산업의 쌀 같은 존재입니다. 수요가 훨씬 방대하고 안정적이라는 큰 장점이 있죠. 만약 LG전자가 지금이라도 이 범용 메모리 시장에 집중한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까요? 한번 현실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샌디스크 같은 모델이 LG전자에게 왜 매력적인지부터 살펴볼게요. 샌디스크, 지금은 웨스턴 디지털에 인수됐죠. 이 회사는 낸드 플래시와 SSD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LG전자가 이 모델을 따라간다면 몇 가지 강력한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전과 전장 사업과의 시너지입니다. LG전자의 주력 사업인 i가전, 로보, 그리고 미래 먹거리인 자율주행 부품에는 사실 초고성능 HBM보다 안정적인 D램과 대용량 저장 장치, 그러니까 SSD나 eMMC 같은 부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걸 자체적으로 수급할 수만 있다면 뭔가 절감은 물론이고 제품 개발 단계부터 최적화된 메모리를 탑재할 수 있으니 엄청난 경쟁력이 생기겠죠. 내부 수요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이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BEC 브랜드 파워입니다. LG는 이미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믿고 쓰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죠. 만약 LG 브랜드 로고가 박힌 SD카드나 위장 SSD가 시장에 나온다고 상상해보세요. 샌디스크처럼 별도의 대규모 마케팅 없이도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신뢰하고 구매할 겁니다. 마케팅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죠. 세 번째는 기술적 진입 장벽 문제입니다.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복잡한 공정이라 후발주자가 따라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범용 D램이나 낸드 플래시는 이미 기술이 상당 부분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물론 최첨단 공정은 여전히 어렵지만 핵심은 규모의 경제와 공정 효율화 싸움입니다. LG전자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정말 쏠쏠한 사업처럼 보이죠. 그런데 왜 LG전자는 선뜻 이 시장을 뛰어들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쏠쏠함을 얻기 위해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천문학적인 유지비입니다. 반도체 사업, 특히 메모리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불황으로 수조 원의 적자를 보면서도 공장을 계속 돌리는 이유가 뭘까요? 장비를 한번 멈추면 재가동하는데 드는 손실과 비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웨이퍼가 오염되고 수율이 떨어지고 그 복잡한 장비들을 다시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LG전자의 현재 재무 구조로 과연 반도체 경기가 꺾이는 하강 사이클에 왔을 때 분기마다 터지는 수조 원대 적자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메모리 사업은 잘 벌 때 화끈하게 벌지만 못 벌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업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모델로 삼았던 샌디스크, 즉 웨스턴 디지털의 고충을 보면 현실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회사조차도 메모리 가격의 극심한 변동성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실적의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어떤 분기에는 엄청난 흑자를 냈다가 바로 다음 분기에는 큰 적자를 기록하는 일이 반복됐죠. 결국 웨스턴 디지털은 이 변동성을 감당하기 힘들어 사업부를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강자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신규 플레이어인 LG전자가 감당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숙제겠죠. 그렇다면 LG전자는 반도체 시장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LG전자는 아주 영리한 제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직접 공장을 짓는 제조의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핵심 설계 능력에 집중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설계는 우리가 할게, 생산은 잘하는 너희에게 맡길게라는 팹리스 전략이죠. 최근 LG전자는 자체 개발한 i 반도체 알파11을 최신 TV에 탑재했고 가전과 로봇에 들어가는 또 다른 i 칩인 DQC의 설계를 마치고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통해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범용 메모리처럼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칩이 아니라 LG전자 제품에 딱 맞는 최적화된 도배를 직접 만들겠다는 선언이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국내 유망한 반도체 설계 회사들, 예를 들어 모빌린트나 하이퍼엑셀 같은 기업들과 손잡고 K-팹리스 연합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LG전자 혼자 모든 칩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 팹리스들과 협력해서 LG 전용 칩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굳이 샌디스크처럼 거대한 공장을 갖지 않고도 우리 제품에 꼭 필요한 핵심 반도체를 직접 설계해서 경쟁사들과 차별화하겠다는 아주 똑똑한 전략이죠. 심지어 LG전자는 또 다른 역발상 전략도 펼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대신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파는 쪽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특히 요즘 가장 중요한 HBM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핵심 장비를 개발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인 제도는 피하면서도 시장 성장의 과실은 함께 놔두겠다는 아주 실리적인 접근법입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만약 LG전자가 샌디스크처럼 범용 메모리 사업에 뛰어든다면 말씀하신 대로 매출 규모는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수익의 변동성, 즉 리스크 또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질 겁니다.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회사의 명운이 저어들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죠. 그래서 현재 LG전자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바로 썰과 같은 메모리는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살아 쓰고 우리 제품의 핵심 경쟁력이 될 두개, 즉 i칩은 우리가 직접 설계해서 차별화한다는 전략입니다.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핵심 경쟁력은 극대화하는 정말 영리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LG전자가 앞으로 이 반도체 전략을 통해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그리고 가전과 전장 사업에서 어떤 새로운 혁신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